스틸했거든. 자, 얘들아 한번 볼게. 자, 우선 요 질문 저번에 했던 질문인데 설명만 가서 잠깐 하자면, 잠깐만 다시 읽어볼게. 얘들아 봐봐. 트레이닝 앤 컴피티션, 그러니까 어떤 훈련이랑 그 다음에 어떤 경쟁 구도, 그러니까 대회 이런 것들이겠지. 단어는 옆에 이렇게 정리해놨거든 얘들아. 그래서 나중에 읽어봐라, 알았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스피드, 속도를 올린대요. 호흡의 속도를 올린다라고 얘기하네. 자,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얘기하는 거. 얘들아, 여기서 위치를 지칭하는 건 앞문장 전체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놓고, 그거는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뭐래? 그 세크테리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킨대요. 자, 그래서 어떤 대회에 있어서 이것은 받아들여질 수는 있대. 대회에 있어서 이거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이것은요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이게 뭐 때문이냐면 어떠한 운동선수가 그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래. 그리고 경쟁하고 싶고 또 훈련하고 싶대. 그런 상기된 상태에서. 됐니? 자, 그래서 하지만 it's equally important라고 얘기를 하지. 지금 말하는 게 가주어진 주어로서. 근데 이거 표시 보이나? 안 보여요. 흰색으로 해? 네.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따 안 보이나? 이거는? 근데 그럼 PPT가 니들이 검은색으로 하면 보인다며. 저기선 잘 보여요. 하나 좀 보여. 이게 나. 이따가 내가 저거 흰색으로 바꿔 놓을게. 아씨. 다 동의하지? 이래놓고 지금. 어쨌든 얘들아 봐봐. 실제로 되게 중요하대.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나오는 거 가져오신 줄알고, 운동선수가 배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보이지? 이 부분이 좀 핵심이다. 자, 뭘 배울 거냐면 어떻게 심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다운시프트라고 얘기하면 속도를 늦추다라는 뜻이야. 좀 고조된, 바로 고조된 그 교감신경계 활동으로부터 좀 속도를 늦추는 방법을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디서 경험되는 활동들이냐면 보통은 스포츠에서 경험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성과 밖에서, 그러니까 이제 훈련하고 이런 성과를 내고 또 이런 대회를 하는 이런 것들 밖에서 집중한대요. 자, 그래서 어디에 집중할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도 봐봐. 그들의 관심도를 집중시킬 건데 어디에? 좀 낮은 어떤 숨쉬기에, 좀 천천히 하는 숨쉬기에 뭐 하기 위해서? 교감신경계 활동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뭐 하려냐면 resolve는 완화시키다. 뭐래? 그 fight or flight state. 얘들아, 저번에도 내가 교착 상태라고 설명했었었는데, fight가 싸우는 거, 그 다음에 flight가 도망가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결국 나타내는 게 뭐냐면, 그때 말을 제대로 못했어가지고 싸우려고 하도 되게 내 앞에 사자가 있다고 한번 해봤을 때, 아니면 뭐 악어나, 요즘 쇼츠에 합성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막 우리가 막 대도 않았는데 막 갑자기 산사태에 뭐라고 강아지 막 이렇게 숨고 막 이런 것도 막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사자가 갑자기 강아지로 변하고 막 이런 것도 본 것 같은데, 혹시 봤나? 같이 본 거네. 어쨌든 싸우려고 해도 긴장 상태고요. 플라이트 도망가려고 하는 것도 긴장 상태라서 초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나? 자, 어쨌든 이 사람의 연구에 있어서 참가자들은 사용하는 것을 할 수 있었대. 뭘 사용하냐면 어떤 속도를요. 뭘 속도냐? 그들의 숨쉬기 속도를 사용하는 걸 가능할 수 있었대. 뭐 하려고? 특정한 뇌의 일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요. 됐나? 자, 그래서 웰럼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황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 성과를 내는 또는 대회인 상황에서는 이것은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냐면 그 운동선수들이 숨쉬기 속도를 사용해가지고 그들의 이 고조 상태를 결국 관리하게 된다는 걸 의미한대요. 됐나? 그래서 여기 투부정사가 좀 결과적 용법이라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결국 관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during the training and competition, 그러니까 그 훈련이랑 그 다음에 어떤 대회 동안에는 그 어떤 숨쉬기에 대한 비율 자체가 증가한대요. 숨쉬기 속도가 증가하는데 뭐와 함께 증가하냐면, 자, 아드레날린의 인트로듀션, 도입입니다.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의 도입과 함께 올라간대, 숨쉬기가 대회 동안은. 자, 그리고 이 선수들은요
must be able to control. 그러니까 좀 관리를 해야 된대요. 뭐를? 이것을 뭐 하기 위해서냐면 to adapt and recover. adapt라고 하면 적응하다. 그래서 적응하고 회복하기 위해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이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됐나? 그중 어떠한 방법이 뭐냐면 to practice 연습하는 거래요. 실행을 하는 거래요. 뭐를? 더 천천히 하는 어떤 숨쉬기를요. 그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내가 적어놨는데 방법, 방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숨쉬기 방식, 더 느린 숨쉬기 방식을 연습하는 게 어떠한 방법이래. 밖에서는 훈련과 어떤 대회 밖에서는. 됐니 얘들아?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준비돼 있었었는데 한번 보자. 우리가 이 글을 쭉 보고 나서는 소재 같은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주제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그래서 소재는 처음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운동 외 시간에 느린 호흡 연습 그거 좀 필요하다라는 질문이었어. 근데 이 소재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여기랑 여기서 드러나. 잘 봐. important라고 주어준 다음에 봐봐. 운동선수들이 배우는 건 중요하대. 동등히 중요하대. however 뒤에. 근데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운동을 하는 이 교착 상태나 또는 훈련을 하거나 대회를 하는 상황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분출해가지고 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침착하면 안 되고 좀 흥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하는데 그것과 동등히 중요한 게 바로 이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거든. 하지만 작가는 필자는 이미 이 뒷얘기에 좀 더 힘을 싣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천천히 하는 호흡, 다운시프트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얘는 소재임을 좀 드러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도 어떠한 방법이 뭐냐면 자 천천히 하는 호흡법을 실행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 그래서 지금 소재는 slower breathing이라고 이거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적어놔라 알았지? 주제는 요건 적어놔라 알았지? 주제는 선수는 운동의 시간에 호흡 속도를 늦춰 교감신경 활동을 좀 줄여야 한다. 원래 주제 적는칸에 좀 적어놔. 잘 안 보이지? 이거 바꿔볼까? 이 맛깔나는 틈을 타서 이거 좀 키가 작아가지고 괜찮아? 이 가방 이거 누구? 칸골? 저요. 잠깐만 놔둘게. 네. 쫀득한 프레첼 누구고? 쫀득한 프레첼 누구고? 야 이거 도현아 니 괜찮나? 허리 아프나? 이거 돌 아니야? 이 방법이 있더라고. 야 발렌스 할 수도 있다. 선생님이 하셨어요. 뭐? 저 바꿔놓지 말라고. 그렇지 말래? 저기 저 교실에서 엄청 욕하셨어요. 바꾸지 말라고 전달하래요. 전달하래. 다시 바꾸지 말라고. 쥐가 뭔데? 몰라요. 아니 있는데 어디 갔지? 이미지 설정 디스플레이 모드 이거 아닌데? 병명 이거다 이거다 어머. 오 분홍색. 흑판 하얀색 보이는데? 밝기 명암 선명도 감마. 감마하면 안 된다. 밝기 모두 밝게 말고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거 없는데 이거 화면 전환 있는데 어디 갔노? 야 태경아 그때 기억나지? 태경아 그때 7-7 교실에서 화면 전환 있었잖아. 흰색에서 검은색 그거 어디 갔노 이거? 야 오늘 미안 들어라. 다시 찾아보래요. 뭐요? 한 번만 다시. 그래. 좀 공부해라 좀. 뭐야 땡큐. 여기까지가 주제였던 것 같고요. 답을 한번 골라볼게.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시간 외에는 호흡 속도를 좀 늦게 이제 늦추는 걸 연습해가지고 교감신경 활동을 좀 줄여야 된다. 1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얘들아 변형될 수 있는 문제 좀 찾아볼게. 봐봐. 좀 지문을 좀 다 따로 세팅을 했고요. 보면 여기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파란색으로 좀 표시를 했는데 여기가 애초에 주제임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문장이기 때문에 빈칸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좀 프랙티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천천히 숨 쉬는 그 방법 같은 것들을 연습해라 라고 나오는 것들이니까 얘가 조금 빈칸이었던 것 같아. 됐나? 자, 그리고 이 문제를 순서로 조금 나눠가지고 내가 좀 문단을 나눠봤는데 잘 안 보이지? 아, 좀 흰색으로 해야겠다. 씨. 이렇게 나눠놨거든 얘들아. 그 however 앞에서 한번 끊을 거고요. 그 다음에 stated 뒤에 됐나? 연구 앞에 그 다음에 arouser 이라는 거 뒤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문장 이렇게 끊을게요. 이렇게 끊고 각각의 문단이 의미하는 것들을 A, B, C 상태로 내가 적어놨거든. 보기 문장 포함해서 한번 읽어볼게 얘들아. 여기 however 앞에까지 뭐라 그랬냐면 야 운동선수들이 좀 호흡 높게 해가지고 경쟁하고 대회하는 거 정상이야. 그러니까 뭐 훈련과 경기 중에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왜? 빠른 호흡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 다음에 A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 근데 있잖아 애들이 이것도 배워야 돼. 다운시프트 하는 것도 배워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고조도 상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운동 시간 외에는 느린 호흡법을 해라. 그런 것들이 좀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 B의 주도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 자, 그리고 이 실험에서 나타내는 내용인데 호흡 조절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또 뇌의 활성화를 시키고 또 고조 상태를 관리할 수가 있다. 맨 마지막 문단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적용과 회복을 위해서 느린 호흡 지침을 연습해야 한다. 이게 주제 ABC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삽입 문장도 마찬가지로 however부터 여기 밑에 나오는 fight or flight state까지가 삽입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거. 그만큼 중요한 문장이었습니다. 여기 however 문장이 됐나? 넘어갈게. 자, 오늘 주제 파악부터 할 건데요. 한번 보시죠. 문장 풀어보자 얘들아. 단어는 옆에 이렇게 놔둬서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갈게. 단어는 지금부터 봐봐. practice 관행이라는 뜻이고요. permit 허용하다. alien 얘들아 니들이 알고 있는 alien은 외계인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외국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중요하게 바라봐줘야 된다.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vote 투표하다. comparative 이건 양립할 수 있는 같이 서 있을 수 있는 얘들아 비교한다라는 거니까 같이 놔야 비교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같이 양립할 수 있는 이란 뜻이야. 자, 그 다음에 right 권리 count 저번에 세다 중요하다까지는 내가 가르쳐 줬었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요 간주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잘 봐봐 얘들아. 간주한 게 뭐냐면 count가 중요하다잖아.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얘를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여기는 거거든. 그래서 간주하다는 뜻도 있고요. distinction 구별 이런 뜻이 있습니다. abandon 버리다, disappear 사라짐. 그다음에 list 제한하다, democracy 민주주의. 그다음에 concern 관련되다는 뜻이 있는데 걱정스럽게 하다 말고 여기서는 관련되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그런 뜻이었다는 거. take part in 이라고 보통 많이 알고 있죠. 뭐뭐에 참여하다. 근데 그냥 참여하다라고 말을 하고 싶을 때는 in이 생략됩니다. 여기도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다음에 when it comes to는 많이 했었지. 뭐뭐에 관해. 한번 읽어보자 얘들아. 자,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잘 안 보인다 했구나 이거를. 쌤, 근데 종이로 맞는 거 아니에요? 제이라고 네? 그런 거 같더라. 내가 단어는 옆에 이렇게 적어 놓을게. 어쨌든 보면 미국에서 이 permit alien to vote라고 하면 얘들아 봐봐 요렇게거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투표하는 것을 뭐 허락하는 거에 대한 관행이야. 외국인이 투표한대. 얘들아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뽑을 때 그 아랍에미리트 사람들이 와서 뽑을 수 있니 얘들아? 그건 아니지.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 그 외국인들이 투표하는 걸 허락하는 관행은 아마 보여질 수가 있대. 야, 양립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대. 그러니까 양립하는 게 같이 서 있는 거잖아.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대. 뭐와 함께? 어떤 생각과 함께인데 어떤 생각이냐면 배타적인 시민권의 생각이야. 자, 다시 내가 여기 배타적인 시민권은 밑에 있거든 얘들아 각주로. 내가 여기다 적어줄 건데 너희들 여기다 적길 바랄게. 이 배타적 시민권에 대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야 배타적인 거는 생각해보면 좀 같이만 함께하자 이런 포용인 것 같아. 아 안돼 이렇게 밀어내는 것 같아. 전자야 후자야? 전자. 배타라고 하면은 조금 남을 버리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배타적 시민권이라는 거는 시민에게 차별을 두는 거.
시민 차별 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니? 야, 시민한테 차별을 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봐봐. 야, 지금 너네 집 옆에 살고 있는 김꽝꽝 씨도 저기 인도에서 오셨는데 그분이랑 너랑 같이 대통령 투표를 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거는 밀어내는 거야, 포용하는 거야? 포용하는 거죠. 근데 백타적 시민권은 이거야. 야야야, 너네 뭐 그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한국에서 재난지원금을 외국인한테 먼저 줘? 아니면 너네들한테 먼저 줘? 너네들한테 먼저 줄 거 아니야.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이 외국인 얘한테 준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 싫을 것 같지 않아? 오늘 X됐네. 이거 맞아 이거? 너 어떨 것 같아? 그치, 별로 안 좋을 것 같지 않아 기분이? 근데 그 두 개 지금 시민을 좀 차별화 두자라는 거랑 투표 같이 할 수, 네, 그 뭐야 저기 그 투표 같이 하는 거랑 되게 양립이 가능한 것 같이 보인대요. 근데 그게 좀 힘들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하지만 저것은 되게 힘든 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유지하기에. 됐나? 유지하기에 되게 힘든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한번 보자 얘들아. 그래서 모든 권리 중에서요 투표라는 것은 됐나? 그건 그 비시민의 손에 있다면 다시 만약 모든 권리들 중에서 투표라는 것이 비시민의 손에 있다면 됐나? 투표를 누가 할 수 있다면이야. 그러면 외국인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why should they? 그들은 왜 저기 뭐야 간주하지 않습니까? 뭐를? 시민들로. 야야, 모든 모든 권리 중에 외국인도 투표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걔네들 여기서 말하는 대인은 앞에 나오는 non citizen이겠지. 됐니? 그래서 비시민이라고 적어놓을게. 이 비시민들은 왜 시민이라고 여겨져야 하지 않습니까? 강하게 물어본 거다. 여기까지 이해돼 얘들아? 넘어갈게. 야, 그리고 이 전체의 어떤 구별, 차별이라고 얘기할 건데 뭐와 뭐 사이에 구별하고 차별할 거냐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과 시민들 사이의 차별, 전체 차별이 왜 되어지지 않습니까? 됐나? 왜 폐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야, 차별 없다며? 아니, 야, 외국인도 지금 와서 우리한테 투표한다며? 외국인이 이재명 찍는다며?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람 찍는다며 투표한다며? 지역 자치구의 일에 알아서 한다며? 일을 한다며? 투표한다며? 그러면 걔네 야, 이거 사이에 구별 없어져야 되는데 니들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니 집 옆에 살고 있는 김땡땡씨 아니면 뭐 저기 수알라카마타쿠 막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 사이에 너희들 구별하잖아. 외노자라고 구별하잖아. 그런 것들은 왜 폐지되어지지 why should not 않습니까? 생략된 글이었습니다. 됐니 얘들아? 네. 응? 불 좀만 끄면 안 돼요? 알았다. 이거였나? 이게 괜찮다 했지? 왜 폐지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인디드 진짜로 참으로 자, 이 생각과 같은 어떤 것은요. 이 생각이라고 하면 방금 앞에 보였던 거. 왜 폐지되어지지 않습니까? 왜 구별을 합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놓여 있대요. 야, 어디 뒤에 놓여 있냐면 사라짐의 뒤에 놓여 있대. 사라짐 뒤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대. 이 생각이 있대. 뭐가 사라졌냐면 외국인 투표 사라진 것에 대한 이면에는 이면에는 뭐가 있대? 이 생각과 같은 어떤 것들이 있대. 됐나? 야, 외국인 투표가 사라졌다는 거는 잘 들어봐. 너 외국인과 나를 또 동일선상에 놓은 거니 아니면 다른 선상에 놓은 거니? 다른 선상에 놓은 거지.
맞아? 야 너랑 외국인이랑 똑같대. 옆집에 사는 수알라 카모나 사람이랑 너랑 똑같대. 근데 걔네들에 대한 투표권을 없애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얘랑 쟤랑 다르게 본 거지. 그 사라진 것 뒤에 뭐가 있다고? 이 같은 생각 어떤 게 있다고요. 지금 말하는 게 양립하긴 어렵다 요 얘기를 한 거야. 지금 뭐라 얘기했어? 첫 번째 문장에서 외국인 투표를 하는 거에 대한 관행, 외국인도 투표해도 돼? 라는 게 뭐 배타적 시민권이라는 어떤 생각과 양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되게 어려운 거야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 뒤에 지금 뭐가 있다? 여기 있다 지금. 됐니 얘들아? 그러니까 양립 못한다 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야 얘들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양립 못한다 야. 양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건 존나 어려워잖아 지금. 야 양립 못해. 배타적인 건 밀어내는 거고 투표는 같이 하는 건데 그거 어떻게 같이 관행하겠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자 그래서 뭐와 함께냐면 땡땡 치고 뭐와 함께냐면 그 뭐 Universal Adult Citizen Suffrage 여기 밑에 나온다 야 단어. 그 전체 시민 투표인가? 보통 선거권이네. 그 보통 선거권과 함께 1920년들 20년 이후에 보통 선거권과 함께 자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인데요. 무슨 방법이냐면 배타적인 어떤 유형의 시민권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면요. 배타적인 거야. 이제는 밀어내야 돼 시민을. 밀어내야 돼. 시민인데 누군가를 밀어내야 돼. 밀어내야 돼. 그건 오직 제한하는 겁니다. restrict 뭐래? 그 투표권을 누구로? 시민으로 제한하는 거래. 아! 자 이제 누군가를 밀어낼 거야. 밀어낼 거야. 야 그러면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투표 못하게 막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도 그런 게 있죠. 영주권이 있고 시민권이 있죠. 맞나? 뭐가 더 위고? 시민권이 위지. 투표할 수 있으니까. 영주권은 뭔데? 그냥 그 나라에 계속 사는 거야. 시민은 아니야. 그러면 투표하는 거에 대해서 배타적인 거. 야 밀어내야 되니까. 야 봐봐 내가 미국에 갔어. 내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인 입장에서 내가 외국인이지. 맞나? 그러면은 나랑 걔랑 같이 하는 거 투표? 걔네들이 안 좋아한다고. 밀어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배타적 시민권의 가장 유지할 만한 그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면 시민으로 그 투표를 제한하는 거야. 야 시민이야 너. 시민이니? 시민이구나 투표해. 시민 아니야? 너 영국제한 살고 있는 사람이야? 하지마.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가서 시민이가? 맞나? 외국인 노동자는 시민이가? 이 개념 몰라? 그냥 우리나라에서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잖아. 야 약간 호주로 치면 워킹 홀리데이 온 거 아이가? 조졌나 보네.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밀어내는 방법이 거주민이 아니라 시민으로 투표를 제한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니? 하지만 이 봐봐 활동적인 디모크라시 민주주의 활발한 민주주의의 어떠한 이론도 지지할 수가 없대요. 봐봐 방금 무슨 단어가 처음 등장했냐면 활발한 민주주의 활동적인 민주주의란 말이 처음 나왔는데 활발한 민주주의는 야 민주주의가 너랑 나랑 얘랑 쟤랑 다 화합해서 사는 것들이 민주주의잖아. 정당한 의사결정권 투표할 수 있는 야 우리나라도 솔직히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이런 거 배우잖아. 그러니까 모두가 한 목소리 내서 투표하고 이런 것들이 원래 민주주의인데 그걸 적극적으로 더 권장하는 게 적극 민주주의야. 근데 이 적극 민주주의의 어떠한 이론도 이러한 차별에 대해서 지지할 수가 없대. 맞겠지. 왜? 같은 땅 하늘 아래 살고 이거 북한은 빼자. 같은 하늘 아래서 살고 있는데 내 옆집에 있는 띵꽁꽁 씨는 투표를 못하고 나는 하고 있으면 적극적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니? 아니 곱게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지지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얘기를 한 거라고 지금. 왜 같이 살고 있는데 쟤는 투표 안 해요? 외국이니까요. 샤갈 이런 느낌이라고. 자
봅시다. 그 법칙인데 뭐와 연관된 법칙, 뭐와 관련된 법칙이냐면 우리의 일상 삶과 연관되어 있는 법칙들을 만들어져야 합니다. 뭐에 의해서? 이 모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왜 거우주를 사람이라 해석을 했냐? 뒤에 나오는 후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것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야 돼? 이 삶과 연관되어 있는 법칙이 만들어져야 돼. 지금 봐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을 두루뭉실하게 얘기했는데 사실 참여하고 있다는 게 우리 봐봐. 서울 지역 사회 안에 지역 사회 안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건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람 아니니? 나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7이야 얘들아. 뒷자리 번호 그러니까 두 번째 자리. 너네는 1이니? 아니 잠깐만. 뭐 우리 때는 남자는 1, 여자는 2니까 지금 니들 3, 4가? 저빡들. 자 여기 두 번째 지역이야 알아? 서울 0이야? 서울 0이야? 1이 경기도야? 달라요? 너네 몰랐니? 네. 0이 서울이야? 그럼 6이 그거야 그 대구야. 나 7이거든. 얘는 경북. 나 태어난 곳이 경북이라고. 그 나도 사실 여기 사람은 아니지. 잘 생각해보면 난 대구 사람이지.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게 이 지역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거라고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져야 된다. 만들어져야 된다. 야 그리고 거주 살고 있는 거 이런 게 유일하게 이 확신을 주는 검증이래요. 유일하게 뭐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 뭐 하는지 참여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유일한 확증이래. 야 살고 있는 것만이 유일한 테스트래요. 살고 있는 게. 야 그러면 안 산다? 투표 안 하면 돼. 그러면 산다? 투표해. 이런 얘기야. 자 그게 또 자 봐봐 요거 이따 나중에 설명할 건데 as is understood라고 해서 지금 주어가 안 나왔는데 요거 보통 이렇게 하면 돼. 뭐뭐처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냥 이게 뭐인 것처럼이냐면 또 이해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된다. 이해된대요. 처럼 똑같이 좀 범우주적으로 뭐에 관련해서 어떤 질문에 관련해서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 그 시민 관계부서네. 그거네. 그 뭐고 그 뭐가 이거 of which reason should have voice. 후주가 아니구나. 얘들아 미안. 요거 소유격 관계대명사고 그 질문에 대한 그 질문에 이 그 시민들이 어떤 목소리 여기서 목소리 말고 의견이라 하자. 지방 정부에서 의견을 가져야 하는지 가지면 안 되는지라는 질문에 관해서 범우주적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잘 생각해 보면 이 처음에 뭐라 얘기했냐면 외국인한테 투표 허용하는 거랑 그 다음에 배타적 시민주의라는 게 이게 공존 가능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배타적인 건 밀어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투표하게 하는 거는 받아들이는 거거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 두 개가 양립하지가 않아. 이게 되게 어려워. 자 그래가지고 전체 어떤 구별 같은 것들 왜 안 없어졌겠니? 너 왜 쟤랑 너랑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르다고 왜 차별하니? 나 진짜로 이거 같은 생각이 외국인 투표가 사라진 거에 이면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액티브 디모크래시거든. 활동적인 민주주의. 얘들아 좀 활발한 민주주의는 진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나랑 얘랑 차별점을 두는 게 아니야. 민주주의라는 그 본능에 충실하는 게 활발한 민주주의거든. 그래서 그 민주주의라는 거는 활발한 민주주의는 그거에 대해 어떤 이론도 이런 구별, 차별을 이제 지지하진 않아요.
왜? 똑같이 참여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 일반적인 삶,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 관여하고 있는 그 법칙은 반드시 거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져야 된대. 아, 참여하고 있으면 무조건 같이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구나. 야, 그리고 그 거주만이 유일한 신빙성 있는 테스트래요. 뭐 누군가가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에서. 아, 참여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살고 있으면 돼요 라고 얘기한 거야. 아, 그러면 살고만 있으면 뭐다? 이런 일반적 삶에 대한 어떤 법칙이 다 같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적극적인 민주주의 그 안에서는 이제 살고 있냐 아닌가만이 뭐 유일한 검증법이다. 참여하는 거에 대한 그렇게 얘기한 거였습니다. 글을 좀 지어보고 소재를 한번 적어볼게 얘들아. 봐봐, 이 글 좀 어렵다 얘들아. 근데 오늘 제 마지막 글이 제일 어려워. 4번이 제일 어려워. 아직 너무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자, 일단 소재는 적극적 민주주의에서 투표권의 기준입니다. 그게 뭔데? 뭐였는데? 기준이 뭔데? 투표할지 말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게 뭐였는데? 사는 거, 거주, 그치?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어떤 힌트, 소재 이런 것도 어디 있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위에 이제 외국인 투표에 대한 관행, 이 소재에 대해서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주만이 유일한 확실한 검증법입니다. 누군가가 참여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가 좀 소재임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필기할 수 있을 때 필기해놓고. 여기 주제예요. 아니 소재. 소재임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 주제는 또 다르게. 주제도 무슨 문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제를 한국말로 한번 써보면요. 어디서? 포인트기를 갖고 와야겠다. 주제를 한번 써보면 진정한 민주주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앞에 나오는 적극적 민주주의랑 똑같은 말이야.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모든 거주민들을 투표에 포함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였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다 골라봤네 얘들아. 내가 왜 문제까지 풀어주려고 하냐면 너네가 어차피 선택지를 읽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뛰어갔거든 얘들아. 이거 보면서 같이 하려고. 봐봐 얘들아. Conventional views. 그러니까 좀 통념적인 어떤 관점인데 뭐에 대하면 정치 권리에 대해서. 정치 권리에 대한 conventional. 좀 통념적인 전통적인 어떤 관점인데 어떤 거냐면 그 시민들이 가져야 하는 정치적 권리에 대한 뭐 옛날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는 없었지. 시민들이 가져야 되는 거. 그다음에 필수성인데 뭐에 대한 필수성이냐면 이 모든 시민을 포함하는 거에 대한 필수성이래. 뭐 하는 데 있어서 그 진짜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표할 때 모든 거주민들을 포함한 거에 대한 필수성. 요 얘기하면 돼요. 듣니? 자, 그다음에 중요성인데 그 잘 대표된 well represented 잘 대표된 이 후보자들을 뽑는 거에 대한 중요성이야. 민주주의에서 그 맨날 얼굴 뜨우신 분들 있죠. 자, 그다음 어려움인데 어떤 거주 참여를 촉진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야. 거주하세요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어려움이 있대. 뭐 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말 없었고요. 어려움이라는 말 없었고. 그다음에 5번 방법인데 정치적인 안전성을 스테이블리티 정치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법이야. 정치적으로 안정돼야 돼요. 뭐 하는 동안 그 다양한 이 이익관계를
마주하는 동안. interest는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온 게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됐니? 자, 넘어갑시다. 변형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시간 좀 많이 잡아먹어서 미안하다.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왜? 삼겹김치볶음 허전마차 가가지고 삼겹김치볶음 먹으러 가야겠다. 누구랑 가요? 누가 가겠노? 한세. 야, 뭐야? 맛있는 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내가 옛날에 데리고 갔는데 거기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가지고 나도 오늘 삼겹김치볶음 먹고 싶어. 어제 처음으로 둘이 삼겹살 먹는 소주 안 먹었거든. 진짜로. 어제 진짜 밥만 먹고 집에 딱 헤어졌다. 거의 밥 메이트. 자, 배영 문제 먼저 알아볼게. 얘들아, 빈칸인데 파란색 형광펜인데 여기 딱 하나 residence, 거주만이 유일한 어떤 확실시하는 어떤 테스트다, 검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거주하면 뭐다? 투표해라. 그 얘기를 한 거다. 거주하면 투표하는 거다. 그게 액티브 디모크래시의 어떤 목표다 라고 얘기한 거야. 알겠지? 자, 여기가 좀 빈칸이었다면 그 다음에 순서를 한번 알아볼게. 얘들아, 보자. 순서는 좀 안 보이지만 내가 끊어줄게. 이때만큼은 안 보이네. 안 보이고 이거네. 여기 이렇게 메인테인이랑 다음에는 내가 흰색 배경으로 바꿔올게. 미안하다. 어쨌든 메인테인이랑 어벤던드 그 다음에 레지던트 이렇게 끊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저기 투표권이라는 거, 외국인한테 투표하는 거랑 양립할 수 없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야. 외국인 투표 허용이 배타적 시민권과 양립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본 거야. 어디서? 야, 유지하기 꽤 어려운 균형이야 라고 얘기한 거다. 그 두 개 같이 있지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권리 중에서 투표라는 게 비시민의 손에 쥐어진다면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 너 왜 걔네들이랑 너를 차별해? 그거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걔네는 왜 시민을 안 여겨주는데? 그 얘기를 한 건데 요게 얘기입니다. 투표권을 부여하면서 시민권이라는 거는 왜 인정되지 않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좀 모순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다. 알았지? 야, 투표를 하면서 왜 시민은 아니래? 짱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 중간에 그래서 진짜로 이런 생각이라는 게 그 이면에 있었는데 봐봐. 외국인 투표 폐지에 이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 그 배경, 그러니까 이면에 있었던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게 이제 앞에 있던 어떤 생각들이 영향을 끼친 거다. 맨 마지막에 액티브 디모크래시라 나오지. 그래서 적극적 민주주의는 공동생활 참여와 투표권의 기준은 거주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주 외국인도 투표에 포함해야 함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였던 것 같아. 자, 어퍼 포인트만 좀 3개 정도 짚고 넘어갈게. 이거 안 나왔나? 안 나왔네? 어퍼만 좀 짚고 넘어가면 여기 as라는 게 하나 나오거든. 얘들아, as 옆에 어퍼 적는 거 있으면 거기다 좀 적어주고 컴마 as 동사 이렇게 나오는 구문들이 있어. 여기 뒤에도 나온다. 이거 뒤에도 나오니까 내가 일부러 안 적었나봐. 뒤에 나온다. 그래서 요게랑 좀 비교해줘. 컴마 위치 동사랑 좀 같이 비교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것은 땡땡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지. 그리고 그것은 이거 합니다. 근데 컴마 as 동사로 쓰인다면 이거 보통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그리고 그것처럼 이거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컴마 위치는 약간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한다면 위에 거는 그리고 그것은 모두를 놀라게 할지도 몰라. 그것처럼 그럴지도 몰라. 약간 이렇게 약간 요거의 약한 표현이라 생각해 주면 되고 혹시나 만약에 니들이 이걸 읽기가 좀 거북하다면 as 대신에 위치를 넣어서 개수정법을 해석해도 돼. 상관없어. 자, 그리고 그것은 이해됩니다. 대부분 약간 통합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셔도 상관없어요. 됐니? 자, 주제파악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죠. 그거 본 적 있나 얘들아?
그거 그 유명한 이야기 한번 들어본 적 있니? 우리가 이제 현대 예술이라고 얘기하면 니들이 이해할 수 없는 범위들이 되게 많잖아. 너희들도 예쁜 그림을 보면 우와 입 크다. 예쁜 그림을 보면 그냥 예쁘다 이럴 수 있는데 되게 난해한 작품들 있죠 현대 예술에서. 예를 들면 너네 교과서에 아마 실렸을 건데 그 전시회 안에 변기 있는 거 그게 작품이라고 좀 여겨지기도 하고. 그러면 야 그거 어떤 사람이 그래서 똥을 싸질렀대. 내가 들었는데 그 변기 안에 싼 게 아니라 그 변기 작품이 여기 있고 이 구석에다 똥을 쌌는데 사람들이 둘러싸면서 보고 있었대. 아 되게 상징적이다 이지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 그렇죠. 냄새 나겠죠. 근데 이제 그 냄새도 있잖아. 사람 코는 알지? 쉽게 이제 노출돼가지고 마비되잖아. 냄새 잘 못 맡잖아. 그래가지고 처음에 냄새 나더라도 그냥 좀 있다가는 작품이다. 볼게요. 사람들이 질문을 받을 때라고 합니다. 뭐라고 질문 받냐면 What any painting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서 보면 이 갤러리 벽에 맞나? 갤러리 월이야. 그 갤러리 벽에 걸려 있는 모든 어떤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요청받을 때, 했나? 물음을 받을 때, 야 갤러리 벽에 있는 저거 뭘 의미하는 거야? 라고 요청을 받을 때인데, 자 근데 그게 콤마로 좀 이어져 있는 구문인데, 이거 단어도 먼저 한번 적어볼게 얘들아. 여기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 내가 노메럴 하우랑 오브젝트인데 일부러 빵꾸를 뚫어놨어 너희들이 적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나중에 받을 때는 지금 적어놓고 PPT는 아마 PDF에도 없을 거거든. 그래서 지금 요거 두 개를 같이 적고 나중에는 단어를 따로 정리해놔. 알았지? 자 노메럴 하우라고 얘기하면 보통은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따라 나온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서 뜻이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이 된다. 자 그리고 이때는 however랑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배고파. 369. 자 그리고 나서 오브젝트 마찬가지로 여기 쓰이는 거랑 다르게 쓰이는 거랑 좀 더 비교해 줄 건데, 여기서는 얘들아 명사형으로 물체라는 뜻을 가지거든. 물체. 여기 중간에 여기 나와. same object 여기 나오거든. 요게 물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뭐 어떤 목표라는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목적. 자 근데 얘가 동사로 쓰일 때도 있는데요. 오브젝트. 보통 to라는 전치사랑 같이 오고요. 반대하다는 뜻입니다. 오브젝트. 경리 났고요. 네. 응. 자 됐나 얘들아? 근데 오브젝티브란 단어도 있지. 자주 나오니까 같이 한번 적어놓을게. 얘도 마찬가지로 명사형으로는 목표란 뜻이 있고요. 또 형용사로 또 존재하지. 객관적인 이런 뜻들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파생어로 objection 이라는 명사도 있거든요. objection. 걔는 동사의 명사형이야. 그래서 반대, objection은 반대입니다. 그거 말고는 다 이거밖에 없어요. 됐나? 자, 그러면 여기 컴마부터 여기 컴마랑 또 여기 컴마부터 여기 컴마야 얘들아. 그래서 여기 삽입 어구라서 사실 나는 가로치고 해석을 안 해버리는데 우리는 내신 대비 겸 같이 하니까 한번 읽어볼게 얘들아. 자 어쨌든 벽에 걸려있는 미술관 벽에 걸려있는 그림들이 어느 그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요청받았을 때, 자 근데 봐봐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앞에 있는 페인팅 그림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그림이라 적어놓을게. 자 그러면 no matter how strange라 나와. 내가 아까 여기 형용사나 부사가 나온다고 얘기했거든. 그러면 그것이, 그러니까 그 그림이 아무리 이상하게 나타날지라도 해석하면 된다. 아까 그 똥처럼 아니 변기처럼 아무리 이상할지라도.
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야. 여기 as, as 동사 나오잖아. 위치로 바꿔줘도 돼. 그리고 그게 좀 이런 경우일지는 몰라요. 어떤 경우? 가장 추상적인 표현주의 그림일지도 몰라요. 됐나? 다시. 그리고 그것이 아마 가장 추상적인 abstract, 추상적인 표현주의 그림일지도 몰라요. 엄청 추상적이라서 니가 잘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아직 메인 주어랑 메인 동사가 안 나왔어. 여기 있네요. 그들은 의미를 찾는 경향이 있대요. 그것 안에서, 그 그림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경향이 있대. 아, 뭐 때문이냐면 야 그게 진짜 잘 모르겠고 진짜 이상하게 보이는데 의미를 찾는 경향이 있대. 뭐 때문이냐면 그게 위치되어 있기 때문이래. 어디에? 미술관에. 됐나? 그럼 지금 얘기한 게 뭐야? 미술관에 있으면 뭔가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믿는 것 같습니다. 됐나? 아니면 그런 뭐 표현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야 한번 생각해보자. 맞나? 요거 어떤 예시로 들 수 있겠죠. 생각해보자. 뭐를? 그 탄산음료 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게 발견된대요. 발견되었대요. 됐니? 근데 뭐하다고 발견됐냐면 도시 거리에서 버려진 채로. 됐나? throw away가 버리다니까 도시 거리에서 버려진 채로 발견된 어떤 소다캔을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보제. 야 그럼 잘 봐봐. 뒷내용 안 읽어도 은정아 길 가다가 소다캔을 보면 그 탄산음료 캔을 보면 너 거기에 의미 부여해? 어머 여기 있는 이유가 있겠지. 개미가 옮겨놨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봐봐. 만약 우리가 뭐 한다면 to come across. 얘들아 come across는 뒤에 마주하다가 내가 적어놨어. 마주한다면 이 아이템 상품과 마주한다. 이 물체와 마주한다면 어디에서? 길에서. 너는 아마 자 no doubt니까 의심 없이. 됐니? 의심의 여지 없이 바라본다고 해요. 그것을 뭐처럼? 그냥 쓰레기 조각처럼. 됐니? 러비쉬는 폐기물이란 뜻인데 어쨌든 그냥 쓰레기라 하자. 쓰레기의 조각으로서 본대요. 방금 은정이한테 내가 물었던 것처럼. 자 하지만 만약 우리가 본다면 자 the very same object야. 얘들아 내가 여기 the very를 안 적어놨어 일부러. the very도 같이 정리해 봅시다. the very는 뜻이 바로 그 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됐나? 자 바로 그 물체야. 얘들아 바로 그 물체가 지칭하는 게 뭐겠어? 캔. 앞에 버려진 캔. 그것을 네가 본다면 어디에서? 페데스트리에서. 페데스트리도 옆에 적어놨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받침대에서 그걸 본다면 근데 그 받침대가 뭐 어디 있느냐면 그 미술 미술 갤러리 미술관 거기에 전시된 채로 내가 디스플레이까지 전시하다 적어놓았다가 그 너희들한테 나온 거니? 보여주다라는 거? 얘들아 3D 디스플레이가 뭐야? 그 너네들이냐? 그 국어 어때? 얘들아 디스플레이가 뭐야? 라고 선생님이 물어봤는데 나한테 영어 선생님 뭐하냐고 묻던데 내가 전시하다라고 나는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그거 어쨌든 보여주다라고 일부러 적어놨다. 그래서 그게 생각나가지고 나한테 뭐라 하더라고. 왜 그렇게 가르치냐고. 자 어쨌든 그 미술관 갤러리에서 이제 전시가 된 페데스트리야 받침대 거기 위에서 이 캔 찌그러진 캔이 있다면 본다면 또 뭐 되었는데 또 병렬 구조야 얘들아. 이거 3개거든. displayed가 1번, signed가 2번, 그 다음에 given the title이 3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마찬가지로 바로 쳐줄게. 됐니? 그러면 예술가에 의해서 사인이 됐대. 서명이 된 거. 그러니까 휘갈겨진 거지 서명이. 또 마찬가지로 받았대. 받으면서 뭐를? 어떤 제목을. 뭐 같은 제목이야? 쓰레기.
대문자로 표시한 거지. 어떤 커다란 제목도 받았어. 그럼 너네 그 캔이 어떻게 보여? 예술작품처럼 보여. 뭔 일인지 이해했지? 자, 그리고 나서 너는 아마 해석할 겁니다. 그것의 의미를 어디 안에서 엄청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기 시작할 거래요. 됐나? 자, 사실 우리는 자, be inclined to 동사 원형이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됐나? 자, 사실 우리는 뭐 해석하는 경향이 있대. 그것을 뭐처럼 뭐로써 예술적인 형태로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대. 됐니? 자, 발견하면서 뭐를 어떤 뭐 throw away or materialistic society 약간 뭐 버려진 사회 또는 뭐 materialistic은 물질주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materialistic throw away는 버려진 사회 또는 물질적인 사회인데 봐봐, 이게 뭐냐면 버려진 캔을 우리가 그 미술관 갤러리에서 보면 이거를 이 작품은 현대사회의 물질주의적인 걸 비판하려고 썼던 거구나. 또는 도시가 황폐해진 이 피폐한 사회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요. 이런 거를 이런 걸로 발견하면서 예술적 형태로서 그것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야. 됐나? 버려진 쓰레기 캔을 보고 우린 뭐라 한다고? 물질적인 사회를 말하는 거구나. 버려진 사회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본대요. 됐나? 자, 확실히 분명히 그 캔의 위치 어디? 자, 사이드워크 정확하다 얘들아. 인도입니다. 인도에 있는 그 캔의 위치는 뭐에 대비해서 그것의 어떤 미술관에 있는 그 받침대 위에 전시에 대비해서 이 인도 위에 있는 캔의 위치는 영향을 끼칠 겁니다. 어디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할지. 이 질문은 상대적으로 쉬웠지? 괜찮지? 좀 친숙한 질문이었습니다. 됐나? 어려운 문장은 또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우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소재를 한번 보면요, 위치에 따른 물체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입니다. 위치가 어딘지에 따라 예술작품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냥 쓰레기로 보거나 이런 것들이었죠. 자, 이 소재가 들어가는 글이 어디냐면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것의 의미를 찾는 경향이 있대요. 뭐 때문에? 그것이 미술관에 위치했기 때문에. 됐나?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그 캔의 위치는 인도에 있는 캔의 위치와 대비해서 그 미술관의 어떤 받침대 위에 있는 이 전시에 있어서의 이 위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영향을 끼친다. 사물의 위치가 우리 해석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주제는 뭐다? 이렇게 돼요. 위치하고 있는 곳에 따른 물체에 대한 다양한 관점, 다양한 해석. 주제는 하나, 주제는 따라. 주제는 처음 하나 얘들아. 위치하고 있는 곳에 따른 물체에 관한 다양한 해석이 주였습니다. 지금부터 좀 뻗어도 됐다.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저거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한번 1번부터 5번 답 한번 불러볼까 얘들아? 고소 없냐? 네. 어제 사람 많아. 그럼 그 사람 뭐하냐? 모르겠어. 와씨, 너나 설마? 다음은 5번이었습니다. 됐나?
표시해볼게. 들어가봐. 1번부터. 자, 미술 무브먼트라고 하면 얘들아 예술 움직임, 예술 이동. 큰일 난다. 예술 운동이라 하셔야 돼요. 됐나? 예술적 운동에서 변화가 어떻게 영향을 끼쳤습니까? 예술 인식에 대해. 됐나? 인지에 대해. 됐나? 그런 내용 없었죠. 예술적 움직임이라는 단어 없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출현하는 어떤 지금 나오고 있는 뿜어져 나오고 있는 어떤 예술 형태라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뭐하는 그 리사이클링, 재활용하는 눈에 띄게 무쓸모한 재료들을 재활용품을 사용해서 예술을 하자라는 얘기 절대 아니었죠. 넘어갈게. 자, artistic activities. 그러니까 예술적인 활동인데 거리에서 뭐로 보여주냐면 그게 그 도시 지역의 폴루탄트는 유해 물질입니다. 오염 물질. 그러니까 그 도시 지역의 오염 물질로서 보여지는 그런 이 예술가들의 움직임 거리에서. 자, 그다음에 예술가의 명성의 영향. 이건 닥치 완할게 영향. 그래서 어떤 다양한 variable, 다양한 해석 뭐에 대해서 물체에 대해서 어디에 따라 그것이 위치된 곳에 따라 다음 5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 자, 그래서 변형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빈칸은 맨 마지막 문제. 우리가 어떻게 인지할지 영향을 끼친다. 그 정도가 변형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여기가 가장 중요했으니까 표시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순서 배열 여기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갤러리 한번 끊고 러비쉬 한번 끊을 거고 소사이리 하나 끊고 마지막 문제 하나 끊고 이럴 건데, 자, 그래서 따로 한번 챙겨보면 consider 앞에는 일상의 어떤 예시를 들어주는 것 같아. 얘들아, consider 앞에는 갤러리에 배경에 걸려있는 어떠한 그림에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봐봐. 물체가 미술관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두 번째로 어떤 도시 지역에 버려져 있는 캔을 봐봐 라고 얘기했지. 길거리에 버려진 탄산음료 캔을 쓰레기로 여겨진다. 실제로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 C. 자, 근데 그 캔이 우리 예술 작품, 그러니까 미술관의 어떤 그 받침대 위에 있다고 생각해봐 라고 얘기했지. 근데 얘는 예술적으로 인지된다. C의 위치와 영향을 끼친다 라고 얘기했던 거고, 주요한 문법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컴마에서 동사는 아까 제가 정리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가정법 과거가 튀어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파란색 펜으로 표시할게. 얘들아 봐봐. 자, 가정법 과거 중간에 if we were 이라 나오고요. would view라고 나오는 부분, 가정법 과거로 쓰지만 사실 현재의 반대입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다면이 아니라 된다면,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so 본다면이나 지칭하는 부터 would interpret it,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정법 과거였습니다. 현재 사실의 반대죠. 뭐 장충은 뭐 이런 거 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의 병렬 구조가 있었어요. 얘들아, 내가 아까 표시해줬는데 1번 뭐 여기 displayed, 2번 signed, 그 다음 and given 이렇게 돼 있지. given을 받다라고 해석해야 된다. 받다라고 해석해야 된다. 이 제목을 받은 거니까. 그래서 지금 PP형으로 일컬어져 있으니까 뭔가 하나가 ing가 오거나 이러면 틀리지 당연히. 이렇게만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됐니? 넘어갈게. 세 번째 글까지 괜찮을 거야. 보자. 자, reliance. 이 단어도 먼저 한번 보고 시작할게. 얘들아, 이 글은 우선은 자 소재부터 얘기해줄게. 얘들아 봐봐, 잘 들어봐. 글은 인간의 뇌와 컴퓨터의 이 두 개를 좀 비교하는 글입니다.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비교하는 글인데, 우선 단어는 이렇게 있거든. 얘들아, 내가 이 두 개를 비워놨어. behavioralism 왜 비웠지? 중요해서 지운 거 아니다. 얘들아, 그냥 안 적은 거 같다 내가. 자, 일단 reliance 의존이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매일의 동사 원형, 요거 한번 적어볼게. 얘들아, 요거 1번 뜻이 있어. 1번 뜻은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얘들아 메이웰 동사 모양 이거 메이웰을 그냥 조동사 관용구로 생각하면 돼. might as well, may as well 뭐 이런 것도 표현들이 있듯이 뭐 cannot help ing 이런 것들이 있듯이 메이웰 동사 원형도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쓰면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이번 뜻도 좀 존재를 하는데 잘은 안 나와. 됐니? 뭐 결국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뜻도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는 2번 뜻과 좀 비슷하고요. behaviorism은 행동주의입니다. 행동주의. 미안합니다. 이거 왜 안 적은지 모르겠다. 자 그다음 단어들도 좀 중요하니까 flow는 결함이라는 단어고요. metaphor, 은유, 비유라는 뜻이고요. 뭐 anthropology, 이건 인류학이라는 뜻이고요. make sense out of, make sense 또는 make sense out of 다 그냥 이해하다는 뜻입니다. 다음 창시자 cognitive, 이거 인지하는 인지라는 뜻이고요. analogy, 비유, 그 다음에 reflection, 고찰, 뭐 그 다음에 뭐 사실 내가 이 생각이란 말을 집어넣었는데 그러니까 뭐 통찰 아니면 고찰이라는 뜻이 reflection이거든. 근데 이게 생각해보잖아. 그냥 생각이야. 한번 고찰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고찰해보세요. 내 자신을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뭐 고찰 이런 말을 쓰지 말고 생각이라 해버려. 그 다음에 humanistic, 이거 그냥 인간을 대한 거니까 인본주의적인 거. emphasis, 뭐 강조. narrative, 이야기, review 들로 나눠드렸는데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의존인데 됐나? 컴퓨터에 대해서 뭐로 의존하냐면 뭐로써? 어떠한 모델로서 컴퓨터에 대해서 의존한대요. 이 모델로 정해진 틀로 컴퓨터에 대해서 의존하는 거야. 컴퓨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뭐에 대한 의존이냐면 자,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인드, 인간의 생각의 작동에 대해서 야! 인간 생각이 어떻게 작동하는데 봐봐. 인간 생각의 오퍼레이션, 작동에 관해서 모델로서 컴퓨터에 대해서 의존하는 것은 이렇게 흘러가시면 돼요. 됐나? 인간의 생각에 대해서 좀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모델로서 컴퓨터에 의존하는 거, 컴퓨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은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증명이 된대요. 됐나? 결국 뭐로 증명이 되냐면 얘들아 as야. 결국 앞에 as 떼보고 해석하면 돼. 결국 뭐로 증명되냐면 입증났냐면 한정적이라고 입증났대. 자 잠깐 다시 한정적이라고 입증이 났대. 야 그러면 이 작가는 지금 얘기하는 게 필자가 얘기하는 게 인간의 사고방식이 작동하는 거에 대해서 모델을 컴퓨터로 설정해놓고 거기에 계속 대입하는 거는 괜찮다야 나쁘다야? 나쁘다야. 됐니? 그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뭐만큼? 초기에 매료만큼 푹 빠진 거, fascination은 푹 빠진 거, 매료라는 뜻입니다. 초기에 매료가 된 것만큼이래. 어디에 매료됐는데? 행동주의에 매료된 것만큼, 매료인 것만큼. 그러니까 작가는 둘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뭐래? 이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에 대한 작동이 컴퓨터 모델 같아 라고 얘기하는 그 의존성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행동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초기 푹 빠지게 된 거, 그것도 좀 한계가 있어 라고 얘기한 건데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도 상관없습니다. 행동주의? 저도 뭔지 몰라요. 심리학자들이 이미 시작했대요. 됐나? 심리학자들이 뭘 시작했냐면 recognize 인지하기 시작했대. 뭐래? 결함은 결함이 있대. 한계가 있대. 얘들아 이 문제 어휘 나올 것 같은 문제이긴 한데 일단 설명해 줄게. 뭐에 대한 결함이냐면 자 생각, 인간의 생각이겠지. 인간의 생각을 컴퓨터 은유로 됐나? 인간의 생각을 컴퓨터 비유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결함들을 인지하기 시작했대. 한계가 있어요. 얘들아 이거 2번 반복한 거다 지금. 됐니? 몇몇 사람들이 약간 문화적인 인류학, 문화인류학 쪽으로 좀 돌아섰는데요. 그게 어떠한 방법으로서래.
문화 인력 야 얘들아 원래는 뭐였냐면 인간의 생각은 컴퓨터 같은 거야. 근데 거기 결함 있는 걸 발견했어. 됐어? 잠깐 인간의 생각은 컴퓨터 같은 거야. 근데 거기에 결함이 있는 걸 발견했어.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서? 문화 인류학으로 돌아서는 거야 지금. 컴퓨터가 아니라 문화 인류학으로 돌아서는 거야. 얘들아 문화 인류학이 뭔지는 안 중요해. 돌아서는 게 중요한 거지. 됐니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의 반대말인 건 뉘앙스가 오잖아. 됐니? 자 그게 뭐에 대한 이해냐면 어떤 요소에 대한 이해래. 뭐 밖으로? 어떠한 특정 개인의 어떤 두뇌, 생각 이런 것들 밖으로 요소들을 이해하는 거래. 어떤 건데요? 그게 어떤 요소들인데요? 개개인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걸 도와주는 다시 개개인들이 모두가 세상을 이해하는 걸 도와주는 요소 이렇게 꾸며줍니다. 자 왜냐면 여기 help라는 게 지금 동사 원형 그러니까 복수 동사로 맞죠? 그러면 앞에 선행사는 당연히 복수였을 텐데 바로 앞에 brain밖에 안 보입니다. 그럼 그 앞에 되어 있는 factor 됐나? 야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요소를 이해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서 문화인류학으로 돌아섰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컴퓨터 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냥. 자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게 뭐 이런 사람들이래요. 뭐 제로미 브루너 이런 사람인데 그런 다른 사람들은 또 걔가 누구냐면 그 인지 심리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이래. 누군지 몰라. 근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은 또 발견했대. 뭐를? 컴퓨터 비유라는 게 가지고 온대. 그것과 함께. 컴퓨터 비유가 인간의 생각 과정을 어떤 작동을 컴퓨터로 비유하는 게 불행한 어떤 움직임을 가져온다라고 발견했대. 됐니 얘들아? 불행하네 그냥. 인간의 생각을 컴퓨터로 얘기하는 거 그거 진짜 불행한 거래. 이게 어떤 불행한 변화가 있었냐면 뭐로부터 어디까지냐 여기 나와. 자 어떤 의미의 구성에서 원래 있었는데 어디로 변화가 되냐면 정보 처리로. 야 그럼 지칭하는 거는 정보 처리는 컴퓨터니 아니면 문화 인류학이니? 문화. 진짜로? 불행한 운명이래. 다시 얘들아 아니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정보를 처리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보통 인간의 뇌한테 인간한테 그렇게 얘기하니 아니면 컴퓨터한테 그렇게 얘기하니? 보통 컴퓨터도 얘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불행한 변화 그게 원래는 어디 있었냐면 의미를 구축해 나가는 거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거에서 이제는 어디로 변화를 하냐면 정보를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변화한다라는 이런 불행한 변화를 수반한다라고 발견했대요. 원래는 인간이 어떤 정보를 뭐 이제 뇌 속에 저장하고 이런 것들이 의미를 구성해 나간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컴퓨터의 비유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걸 정보 처리라는 용어로 바꿔버린 거야. 그게 엄청난 불행한 변화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괜찮아? 안 괜찮지? 안 괜찮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어? 맞지? 다시 해줘? 뭐 인간 이거? 지금 멈춘 거야? 뭐 다시 설명해줄게. 참 지금 이 필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 그 인간의 생각의 작동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해도 딱 컴퓨터적인 것들이랑은 비유하기에는 이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 컴퓨터가 직관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인간이 그러니까 여자의 감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컴퓨터가? 못만 믿음? 뭐야 얘기를 할 수가 없네 이거. 여자의 감, 촉. 남자가 당연히 생각 못하는 것들.
남자 애들은 보통 좀 생각이 없어요. 저희가 미안해요. 상처 많이 받을 거다. 운동 많이 된다. 뭐냐면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 직관이나 이런 인간의 생각 중에 말로 설명하지 못할 것들은 컴퓨터로 설명 못하는 데 있잖아. 사실 옛날로 돌아가다 보면, 옛날 옛적으로 돌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게 나오기 전에는 인간의 생각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거라 했었어. 그게 여기서 나오는 얘기거든. 의미 구성.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거, 이 의미가 있고 저 의미가 있고 이 의미가 있는데 그것들이 재구성되면서 스트럭처 구성되어 가면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간다 라고 얘기했던 게, 나중에 컴퓨터라는 게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컴퓨터를 이제 인간의 뇌랑 비교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정보를 처리한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인간의 생각을 하는 과정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 작가는, 이 필자는 되게 불행한 변화를 수반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냥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런 것들. 이렇게 한번 볼게야 되나? 이 브루노라는 사람의 생각인데 뭐에 대해서, 이 기계 모델의 한계에 대해서, 됐나? 기계 모델의 이 한계에 대해서 이 브루노라는 사람의 생각은요, lead him back, 그를 다시 뒤쪽으로 이끌었대. 어디 쪽으로 이끌었냐면, 자 뒤로라고 했잖아. 야, 얘들아. 그러니까 백이니까 다시 앞으로, 뒤로 백한 거지. 맞나? 이거 원래는 뭐였는데 의미 구성에서, 지금은 뭔데 컴퓨터 나오고 정보 처리야. 그럼 얘는 다시 이끌었대. 어디로? 이 앞으로. 그럼 뭔데? meaning construction, construction of meaning. 의미를 구성해가는 걸로 이끌었대.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강조 쪽으로 이제 다시 이끌었대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적이고 또 그 스토리텔링, 뭐 또 이야기적인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에 대한 어떤 인본주의적 강조로 그를 다시 이끌었다고 합니다. 뭐로써? 약간 필수적인 재료로서 뭐 하는데? 이해하는데 인간의 인지를. 됐니? 자, 인간의 어떤 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재료로서 이런 내러티브, 이야기랑 그 다음에 좀 스토리텔링, 또 뭐 서사를 말해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 쪽으로 다시 이끌었는데, 야, 그거는 자, 놀라운, fascinating, 매료시키게 아주 똑똑한 여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여정이냐면 드러내주는 여정이래요. 뭐를 드러내냐? 그러니까 힘과 한계를 나타내는데, 뭐의 한계? 컴퓨터의 한계를 나타내겠지. 뭐로써? 지침으로써. 무슨 지침?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쪽으로 지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쪽으로의 지침이 뭐냐? 모델이 뭐냐야. 야, 다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그게 뭐냐면 봐봐. 인간 생각의 작동이야. 맞아? 다시. 인간 생각의 작동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됐니? 그것 쪽으로의 지침으로써 컴퓨터의 한계, 또 힘을 드러내는 아주 힘찬 여정이었습니다 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글입니다. 작가가 뭐라 했냐? 그냥 단순하다 얘들아. 그냥 쉽게 봐라. 이거 인간의 생각을 컴퓨터로 보면 안 된다, 이 글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는 글인데, 잘 봐. 소재는 이거야. 인간의 인지에 대한, 인간의 생각에 대한 이 컴퓨터 모델의 한계입니다. 컴퓨터를 인간의 생각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주장했던 거고요. 이거 그냥 소재가 어디 나오냐? 이렇게 등장합니다. 좀 많이 나와요. 첫 번째, 그 의존하는 거, 인간의 생각 작동 방식에 대해서 모델로서 컴퓨터에 대해서 계속 의존해주는 거는 뭐가 조금 제한적이었다, 한정적이었다는 말이었지. 그 다음에 recognize the faults, 그러니까 어떤 결함이라는 거를 인지하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인간의 생각을 컴퓨터로 보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다. 됐니 얘들아? 소재. 자, 제일 마지막에 그 한계점인데, 컴퓨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쪽으로 일단 지침으로써 컴퓨터의 한계, 그런 것들이 지금 소재임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됐니? 주제를 한번 적어보자면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제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다. 컴퓨터 모델을 넘어서는
인간의 인지에 대한 대안적 관점. 컴퓨터 모델을 넘어서는 컴퓨터 모델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넘어서는 인간 인지에 인간 생각에 대한 대안적 관점. 이게 뭐냐면 의미의 구성으로 보는 거. 인간의 인지를 의미를 구성해 나간다라고 보는 게 컴퓨터에 대한 어떤 대안적 관점이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제가 크게 보고 빨리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단어 같은 것들이랑 그다음에 저기 아 진짜. 단어 같은 것들이랑 그다음에 표시 같은 것들 잘 정리해 오셔서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뭐야? 접어서. 응?